안녕하세요. 달보들의 말모입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됐는데요. 7월이 이 땅의 푸른 시이기를 기도하면서 파도와 파도 사이 잠깐 펼쳐지는 하얀 여백 위에 갈매기가 시를 쓰고 있다고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에메랄드빛 바다에 취해 긴 호흡이 시작되면 문득 고려자기의 아름다운 푸른빛이 겹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 고려자기 속의 숨은 빛을 설명하는 함석헌님의 통한의 목소리도 들리는 듯 싶습니다. 오늘 달보들의 말모이에서는 함석헌님의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 중 고려자기 속의 숨은 빛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려자기 속의 숨은 빛, 국민 이상의 죽음. 이렇게 보면 고려의 역사가 인종 때부터 갑자기 곤두박질을 치는 형세로 어지러움에 빠지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개인이나 국민이나 생활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산 이상이다. 사람이 가슴 속에 한 조각 이상을 품고 거기 가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을 때까지는 산 사람이고 그 이상이 한번 죽어 놓으면 살았어도 송장이다. 어둠의 대륙 아프리카의 원시림 속에서 사자와 싸우면서 진리를 전하던 리빙스턴은 사람이 그 다해야 하는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하였다지. 정말 위대한 혼의 입에서 나온 위대한 진리다. 고려 사람에게 민족 발전에 큰 이상이 있을 때다.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강감찬을 맡게 하였다. 경술련에 거란의 난이 있어서 그놈들이 나라 복판 한강까지 들어왔으니 그때 만일 강감찬이 아니었더라면 전 민족이 오랑캐의 종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하는 말이다. 고마워서 한 말이다. 그러기에 임금이 친히 들 밖으로 마중 나가 금으로 8가지 꽃을 만들어 그 모리에 꽂아주며 오른손에 술잔을 잡고 왼손에 그 손을 잡고 감격에 못 이겨 하였다 하지 않나.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온 나라가 한마음에 불이 탔기 때문에 얼김에 한강까지 물고 들어왔던 그 거란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반대로 국민적 이상이 한 번 죽으면 어떠한가. 최충이 유교를 가르칠 때 해동공자라 하였고 평하는 사람으로 동방학교의 성함은 충으로부터 시작이다. 이로부터 글 잘하고 걸걸한 선비가 번쩍번쩍 튀어나와서 나라의 모든 일을 잘 꾸며놓게 되었으므로 중국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 시서의 나라라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에 이른 모든 것이 충의 선물 아닌 것이 없다 하게 하였건만 그 유교는 도리어 나라의 발전을 질식시키는 가시덤불이 되고 민족의 생명을 좀먹는 모진 벌레가 되고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켜 자기를 팔고 종살이하게 하는 독한 약이 되고 말지 않았나. 국민적 이상이 죽은 다음 있을 것은 내란밖에 없다. 나라를 통일하는 것은 칼도 아니요, 법도 아니요, 이른바 인정도 아니다. 민족은 언제나 비참한 존재요. 불평이 늘 있다. 아무리 법을 공평하게 하고 은혜를 고루 입힌다 하여도 천하의 입을 다 틀어막지는 못한다. 정말 민심을 하나로 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국민적 이상을 주는 일이다. 사람은 의기에 느끼는 물건이라 배부른 민중은 말을 아니 들어도
위대를 본 민중은 죽으면서도 나선다. 그러므로 국민적 이상, 민족적 사명, 세계사적 정신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벌운동이 아주 실패하고 선비들이 나라를 맡게 된 다음부터 내란이 그칠 날이 없었다. 인종 4년에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 13년에 위에서 말한 묘청의 난이 있었고 그것을 평정한 지 3, 4년 후인 의종 24년에 무신 정중부가 난을 일으킨 후 약 100년 동안은 줄곧 내란이 계속되었다. 자겸의 난은 중국제를 본뜬 궁중 생활의 타락에서 온 것이요. 중부의 난도 역시 중국에서 배워온 문존무비 사상의 산물이다. 본래 주몽이 동명성왕이 되며 일지문덕, 연개소문이 나라를 맡아 하는 우리 옛날에는 그런 사상이 없더니 중국 문물을 열심히 실어들여 이른바 문치에 힘쓰면서부터 무신을 낮춰보는 나쁜 버릇이 생기게 되었다. 고려같이 민족의 운명을 회복할 책임을 져야 할 시기에 꿋꿋하고 씩씩한 정신을 길러야 할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건만 이따위 실속 없이 껍데기로만 성현의 정치를 한다는 형식주의, 허식주의 때문에 그만 문약에 흐르고 말았다. 여진이 그렇게 시끄럽게 구름을 당하면서도 만주에 그렇게 풍운이 급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감히 일어서 볼 생각을 못하고 모처럼 겨우 일어선 것도 기어이 여럿이 달라붙어 거꾸로 들이고 만 것은 이 정신적 마비 때문이었다. 시서의 나라라는 칭찬에 헛배가 불러 용감한 이웃을 보고 오랑캐라 멸시하다가 그 쳐들어옴을 당하면 비사후패로 구차한 목숨을 빌고 그래도 그 난이 지나가면 또 무사에 대하여는 내놓으라고 서슬을 부리는 것이 그 현신 충량들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든지 군인이 세력을 못 쥐도록 내리눌렀다. 그러므로 군인은 늘 불평일 수밖에 없었다. 그 분이 터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 그것이 정중부의 난이다. 그때 임금 의종은 놀고 사치하기 좋아하고 시문을 즐겼다. 덕택의 고려자기는 발달해 후세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나 그때 백성은 견디기 어려웠다.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한다 하여 고려자기라 해서 깨진 접시 하나, 쭈그러진 병 하나에도 1,100만 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지만 과연 그 고려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선이 무슨 선이요? 그 빛은 무슨 빛인지 아는가? 그 선은 민중의 창자가 줄인 선이며 민족혼이 고민하는 선이요. 그 빛은 나라 운명이 슬프게 저무는 빛이요. 역사의 수평선이 깜실거리는 파란빛이다. 그런 줄이나 알고 예수를 좋다나 그런 줄을 알기나 하고 민족의 자랑이라 하나 차마 책상 위에 놓기보다는 차라리 깊이 땅속에 묻혀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